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경험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치유되기 위한 방법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NP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PD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약자인데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거는 결국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성격 장애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가 이상한데 혼란스러운데 하면서 우리가 막 인터넷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르시시스트였구나 라는 이해가 될 때 그런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이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본질적인 이제 욕구고, 그리고 이해가 됐을 때 뭔가 이제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면서 그 안정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육 과정 안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뭔가 딱 정리가 되면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구나 라는 그런 이해감, 안도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NP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내가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NPD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내가 부모, 자녀 관계의 경계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적정 거리는 필요해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넘어온다. 경계를 자꾸 넘어오고 침범적으로 관계를 한다라고 하면 나를 보호하고 건강한 적정 거리만큼을 내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설정하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근데 내가 이제 부모랑 오랫동안 관계해온 방식이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경계 설정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부모가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라는 거는 이제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해요. 나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더 이상 넘어오면 그거는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작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의 거리 설정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역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데 그게 도피성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대상을 만나면 좋지만 급하게 이제 내가 벗어나려는 마음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내가 아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좀 경제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십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정신건강 전문가라고 하면 상담심리사도 있을 것이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왜 이런 치유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는 나한테 복합 외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복합 외상이라는 건 결국 애착 외상, 애착 관련된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상처 경험들을 소화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혼자 작업하기 어려우면 이제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그 치유 과정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에게 애착 외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존감도 좀 낮아졌을 거고요. 정서 조절에 어려움도 생길 거고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건강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대처 기술들을 같이 이제 배워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리 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같이 그 대처 기술들을 같이 습득해가는 시간들을 이제 상담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번째, 지지 자원을 마련하기입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면 참 좋죠. 그렇게 이제 자기 개방을 하면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감이랑 타당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좀 많이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딱 부모 자녀 관계 나만 있고 그 외에 자원들이 없으면 여기 안에 갇혀서 딴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실이구나. 모든 부모 자녀 관계가 다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계관과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자원들을 마련하셔라 라고 반복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힘이 있고 건강한 뭐 자매라든지 형제 같은 경우는 먼저 독립해서 부모랑 많은 거리를 두고 지낸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희생양이어서 굉장히 착한 뭔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부모 옆에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자매랑 연락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와 같은 경험들을 미리 했고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먼저 이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연을 끊는다든지 거리를 상당히 두면서 정기적으로만 기본적인 효만 다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그걸 경험하고 판단한 형제자매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대화들을 할 필요도 이제 있습니다. 먼저 그 경험을 한 형제 자매들이랑 얘기하면서 지지하면서 나는 나만의 나름대로의 이제 결정들, 선택들을 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부모 자녀 간의 연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건강하게 거리 설정이 되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다시 재구성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관계가 또 변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이제 내려놓고 거리 설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실적인 기대 설정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꼭 바꾸게 해야겠어요. 막 이제 이런 마음을, 그리고 부모가 변해야지 제가 변해요 라는 어떤 가설을 큰 거를 하나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부모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사실은 뭐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부모 자신의 과제예요.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 내 것은 내 것의 것, 이렇게 분리할 필요도 있거든요.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방법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